불안한 인간 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결과물은 별로 없고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을 줍니다. 현대 경영의 바이블 엘리 골드레스의 The Goal입니다. 이 책은 딱딱한 경영 이론서가 아니에요. 공장 폐쇄 위기에 몰린 한 남자, 기업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과 씨름하는 마치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인 TOC, 제약 조건 이론의 5단계 실천법을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 알렉스의 위기, 효율성이라는 함정. 자, 주인공 알렉스 로고를 만나보시죠. 그는 유니코 베어링톤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공장이 만년 적자예요. 어느 날 사업본부장한테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3개월 안에 흑자로 돌려놓지 못하면 공장 문 닫는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알렉스는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최신 로봇도 도입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36%나 올렸어요. 보고서 숫자는 멋있었습니다. 근데 왜 납기는 계속 지연되고 재고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돈은 안 벌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나옵니다. 효율성을 높였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회의록은 완벽하게 작성하는데 정작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되고 이메일 답장은 빠르게 하는데 핵심 업무는 밀리고. 알렉스도 똑같았어요. 기계마다 가동률 100% 채우는데 집중했는데 정작 고객한테 제품은 제때 못 보내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의 옛 스승 요나 교수. 그가 던진 한 방의 질문이 모든 걸 바꿉니다. 알렉스, 기업의 진짜 목표가 뭔가? 수많은 고민 끝에 알렉스가 찾아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 네, 이게 전부입니다. 품질도, 효율도, 고객 만족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알렉스는 새로운 3가지 지표를 만듭니다. 첫째, 현금 창출률, 즉 판매를 통해 돈이 들어오는 속도. 둘째, 재고, 창고에 잠겨있는 돈. 셋째, 운영 비용, 재고를 돈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 핵심은요, 현금 창출률은 높이고 재고와 운영 비용은 낮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이 TOC,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TOC, 제약 조건 이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나 교수가 알렉스에게 이런 비유를 해줍니다. 공장은 사슬과 같아. 사슬의 힘은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하지.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튼튼한 쇠사슬이라도 한 곳만 약하면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100개 공정이 완벽해도 한 곳에서 막히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이게 병목, 즉 bottleneck, 제약 요인입니다. 알렉스 팀은 공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열처리 버너와 NCX 된 기계. 여기가 항상 일거리가 쌓여있고 여기서 작업이 지연되면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TOC의 5단계 집중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1단계, 제약 요인을 찾아라.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느린 곳이 어딘지 찾는 단계예요. 알렉스 공장에서는 그 2 기계였죠. 여러분 팀에서는 어디인가요? 항상 일이 밀리는 그 사람? 승인이 늦어지는 그 프로세스? 2단계, 제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라. 찾았으면 이제 그 병목을 절대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요나 교수가 한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병목에서 잃어버린 1시간은 전체 시스템에서 잃어버린 1시간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기계가 1시간 멈춰 있으면 나중에 속도 높여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병목 기계가 1시간 멈춰 있으면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병목은 이미 최대 속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 1시간 동안 만들 수 있었던 제품은 영원히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이 하루 8시간 가동되는데 병목 기계가 점심시간 1시간을 쉬면 그날 전체 생산량이 12.5%, 즉 8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계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팀은 뭘 했냐면요, 병목 기계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기계는 쉬지 않게 했죠. 불량품이 나와도 절대 병목으로 가지 않게 사전에 걸러냈고요. 3단계, 다른 모든 것을 종속시켜라.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기계는 병목의 속도에 맞춰서만 일해야 해요. 왜냐고요? 병목보다 빨리 생산하면 재고만 쌓이거든요. 창고에 쌓인 재고는 돈이 아니라 잠겨있는 비용입니다. 알렉스는 적색 꼬리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병목이 처리할 부품에만 빨간 꼬리표를 달아서 우선 생산하게 한 거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예요. 4단계, 제약 요인을 향상시켜라. 병목을 최대로 활용해도 한계가 있으면 이제 능력 자체를 끌어올려야죠. 알렉스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창고에 먼지 쌓인 구형 기계 즈메그마를 끌어다가 병목 기계의 일을 분담시킨 거예요. 새로운 설비 투자 없이도 처리 능력을 올린 겁니다. 5단계, 다시 1단계로 돌아가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목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병목이 생깁니다. 알렉스 공장도 그랬어요. 기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번엔 시장 수요가 병목이 됐어요. 주문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끝없는 개선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책의 내용에 인사이트를 담아봅시다. 첫 번째, 목표 없는 효율성은 공허하다. 우리는 흔히 내 일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내 보고서, 내 발표, 내 업무. 근데 이게 팀의 최종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바쁜 척하는 거예요. 내 효율을 100% 채우는 것보다 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디자인 팀이 병목이라면 개발자인 내가 코드 리팩토링 하는 것보다 디자이너를 도와서 시안을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전체 프로젝트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의 병목은 무엇인가? 개인 커리어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요? 영어? 코딩 실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다른 99%보다 그 가장 약한 1%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때 가장 큰 성과가 납니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뭔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이게 바로 병목 관리입니다. 세 번째, 용기 있게 질문하라. 알렉스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 방식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린 이렇게 해야 하죠? 이게 정말 우리 목표에 도움이 되나요? 주변의 비합리적인 규칙, 오래된 관행, 심지어 상식처럼 보이는 것들에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TOC의 시작이자 가장 강력한 관리 기법입니다. 더 골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운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알렉스는 결국 공장을 살렸고 승진까지 했죠. 그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가장 큰 제약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렉스가 더 복잡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프로세스를 다룬 후속작 It's Not Luck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안한 인간 연구소였습니다.